이사 가는 날 트러블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서로 키를 받고 비번 받고 5분 만에 인수인계 끝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이런 계약 종료하는 정말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제가 6개월 사이에 올 상반기죠. 상반기 동안에 아파트 제가 예전에 임차를 준 물건, 제가 투자 물건이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고 그런 임대차 관련돼서 이사 뭐 계약 종료되고 다시 들어오시는 이런 과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6번 정도 했더라고요. 6개월 만에 6번. 근데 제가 각각의 이런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또 현장에서 제가 또 실수했던 것을 잘 차곡차곡 했더니만 최근에는 5분, 10분 만에 깔끔하게 서로 웃으면서 계약이 종료됐던 이런 잔금 절차를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다음 임차인분이 들어오시면서 잔금을 하고 그 전세 잔금을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기존에 사셨던 분에게 이렇게 다시 전세금을 내줘야 되겠죠. 보통 한 날 안시에 이루어지고, 보통 어떻습니까? 오전에 기존에 있는 사시는 분이 이사차를 불러가지고 짐을 막 내리겠죠. 12시 전에 보통적으로 짐을 다 뺍니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분하고 기존에 사셨던 임차인분, 그 다음에 들어오실 임차인분, 이렇게 보통 4분이 현장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짐을 뺀 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이 이사 들어오실 분이 잔금을 했겠죠. 이사 잔금.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내드리면서 오후에 그 전에 이제 이소 들어오실 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짐을 넣고 이사를 하시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웃으면서 좋게 좋게 이사 나가고, 아니 뭐 잘 살았습니다, 잘 이사 가세요 등등 해가지고 뭐 현실에서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도 저도 6번 정도 해보니까 실제로 초반에는 서로 이렇게 약간 더 갈등도 좀 있었고, 얼굴 붉힌 상황도 좀 있었고, 목소리 커지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사 가는 날에 임대 임차인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분도 빨리 가야 되고 저도 돈 받아가지고 바로 또 돈 내주면서 이사 빨리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헤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잘못했던 일들도 있었고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할까? 저도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바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 보증금을 어떻습니까? 일부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은행별, 대출 상품별,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다 받으니까요.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드리고 이 임차인이 그런 은행에 대출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해당 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임대인에게 주면서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해서 제가 편하게 이쪽에서 그 전세 보증을 넣어주면 은행에서 이분이 뭐 연체, 이자 관련된 연체 상황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뭐 일부를 저쪽에서 뭐 자기 분담금이 있다면 내주는 방식이 있겠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떠냐면 질권이 이렇게 뭐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바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가 부동산에서 들어보고, 저도 그때 최근에 확인을 못했지만 임차인에게 바로 보증금 내주면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했더니만 당일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은행에 다시 상환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도 깜빡했었죠. 2년 전에 그 은행에서 저에게 이렇게 우편물이 왔었거든요. 등기로. 제가 받았지만 그 사이에 저도 까먹었었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착각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질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바로 저쪽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줬다면 그 사이에 발생된 문제는 임대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만료 넉넉하게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부동산 통해서든 세입자 통해서든 간에 해당 보증금 있죠. 대출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저도 실수를 했고 부동산 일부에서도 그쪽에 약간 책임이 있겠죠. 다행히 근데 입금 직전에 재확인해서 질권 설정된 금액만큼은 저도 은행에다가 냈고, 나머지는 세입자분에게 그 나머지 보증금을 입금했던 상황입니다. 최소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정도가 되겠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사전 여유 시간을, 충분하게 사전 여유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확실하게 상환 방법, 내가 전세 보증금을 매달 몇 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임대인도 그렇고 이 부동산 소장님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내가 사전에 체크해서 바로바로 그날에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이 제가 최근에 2번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자, 들어오시는 분, 임차인 있죠. 들어오실 분. 이분이 잔금을 보통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본인의 이사를 하고 짐을 넣게 되는데, 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의 전세 보증금을 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도 오전에 이사를 마치고 어떻습니까? 짐 다 내리면 상황 확인하고, 뭐 집주인 저에게 임대인 임차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집에 또 임대인에게 이 돈을, 이사갈 그 집에게 또 이사를 내드리면서, 거기는 또 그쪽에 있는 임대인은 또 혹시나 그 집에 또 똑같이 전세를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분에게 이렇게 막 전세금 내줘야 되게 계속적으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근데 급하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입금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이 들어오신 분 있죠?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오늘 들어오실 분에 대해서 부부였는데 한 분은 이삿짐과 같이 그 차를 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해당 은행 가셔가지고 입출금 한도, 그러니까 이체 한도겠죠. 1일 이체 한도, 뭐 이렇게 뭐 1회 이체 한도를 지금 늘려야 된다. 한도를 늘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제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부동산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소장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들어오실 임차인 분이 뭐 당일날에 잔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은행의 이체 한도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 했을 때 소장님이 알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와, 또 생겼구나.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OTP 카드 있죠. OTP 카드를 보통 누르고 이제 큰 이체 한도를 클리어만 이제 이체 한도 OTP 카드 번호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하필 또 그 이사날에 오랜만에 OTP 카드를 눌러보신 것 같아요. 하필 또 이사날에 하필 또 걸렸는데 OTP 카드 전원이 오프돼 버려가지고 오랜 시간이 물론 걸리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분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사전에 이분들이 한 번은 내일 내가 입금해야 되는데 아니면 며칠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제가 제약을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치셨다. 또 부동산에서도 요청했는데 세입자분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상 없이 다 해놓을게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발 돈 입출금 관련돼서는 제발 받는 입장도 그렇고 특히 또 돈을 내줘야 하는 입장, 저도 임대인으로서 그 기존에 있는 분에게 세입자 돈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좀 입출금 관련돼서는 좀 깔끔하게 이체한도 OTP 카드 전원 같은 거 제발 좀 확인해 놓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계약서에 처음에 우리가 전세 계약서 쓸 때 특약 내용을 적을 때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과 상세하게 작성할 사항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제외하고요. 수리 관련된 비용을 저는 일단 비용을 리미트를 정해놓습니다. 특히 5만 원이라는 제가 비용을 정해놓거든요. 이 부분도 최근에 이사간 집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가 좀 있었던 일인데 살면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충분하게 살면서 생활 이렇게 이 정도 노후화되는 거는 임대인이 충분히 감수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벽지가 노후화 됐다거나 장판이 노후화 됐다거나 어떻습니까? 생활 기스 나가지고 장판이 이렇게 기스가 좀 났다거나 이해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상황 중에서 문고리 있죠, 여러분들. 문고리가 파손돼가지고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욕실에 우리가 수납장에 딱 들어가면 일반 타입이 있는데 또 거울 타입이 있죠. 그 거울에 금이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요즘에 필름지 작업 많이 하시죠. 이렇게 뭐 냉장고 넣는 칸이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 필름지가 손상이 이렇게 좀 많이 눈에 좀 보이게도 좀 보기 싫은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콘센트가 이렇게 많이 깨져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또 이런 저 베란다 쪽에 보면 방충망 있죠. 방충망이 좀 이렇게 막 찢어져 있던 상황. 이게 등등등 짜잘짜잘한 문제들인데 사실 저도 반대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서는 자리가 우리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서는 위치가 바뀌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보는 것도 바뀌나 이런 얘기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문제들도 임대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겠죠. 저 2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또 신축 아파트고 준신축 아파트일수록 이렇게 소손이 되고 깨져 있고 파손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특약사항에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5만 원. 5만 원 이하의 간단하게 소모품적인 그런 교체라든지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이 충분하게 살면서 교체를 한다. 그 이상 되면 임대인이 한다.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요 문구를 특약에 넣고 사전에 제가 부동산 통해가지고 임차인분하고 협의를 하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뭐 5만 원 불편한데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이게 확실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 사시는 임차인분들도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을 해서 임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최대한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이번 경우들 통해서 제가 살면서 노후화됐던 것들 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협의를 했을 때 근처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탁해서 의뢰를 해서 교체를 다 해드렸고 특히 이번에는 임차인분이 요거는 나가시기 전에 좀 비용을 해서 수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비용이 말씀드린 대로 문 손잡이는 건 파손됐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 그 다음에 필름지가 좀 많이 손상되어 있던 부분은 기존에 사진 찍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손상한 거는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부 요거지만 그 다음에 욕실의 수납장에 거울 이렇게 깨진 거는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콘센트 파손 이런 부분은 기존의 임차인분들에게 충분하게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훈훈하게 이렇게 해서 비용을 받고 마무리했었고 이 부분들도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었죠. 이거 사진도 다 있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생활 기스를 하기는 좀 과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생활 기스, 생활적인 이런 노후화된 부분들, 도배장판들, 그 다음에 방충망이 이렇게 좀 소손된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사가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베란다 외벽 쪽에 곰팡이가 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수리를 다 해서 교체를 해드렸다.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두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특약사항을 기록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중에 이사갈 때 이거는 확실하게 하면 추후에
뭐 얼굴 붉힐 일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준신축 한 5년차 이내의 아파트를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하자 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2년 안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해당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기간을 뭐 4년, 5년 정도 보통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하자 보수 관련돼가지고 마지막 AS를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다 처리해 드릴 텐다는 그런, 최근에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주인은. 근데 이런 부분을 세입자분들이 공문을 보통 이렇게 우편함에 다 꽂아 놓기 때문에 그 공문을 뭐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거기 사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혹시라도 뭐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고 집주인분에게 얘기를 해서 요거는 동의를 받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관리실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뭐 AS 처리를 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왔던 내용들이 하나가, 베란다 쪽에 거실 베란다 쪽에 외벽에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쫙 갔더라고요. 관련돼서 이 부분은 좀 시공하자 아닌가 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세입자분이 그렇게 관리실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오전에 이사를 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방체크를 다 하고 짐을 다 빼보니까 다른 부동산 소장님, 또 이번에 이사 나가실 이분, 그 다음에 다음 들어오실 임차인분, 저는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세 분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쭉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면서 변기 커버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냥 올려두신 분도 있는데, 이 집에 사시는 임차인분은 변기 커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이 꼼꼼하게 보셨나봐요. 그래서 변기 커버를 내렸더니만 변기 커버 이렇게 여기 있던 벽 있죠. 변기 커버에 이렇게 올려져서 안 보였던 요쪽에 있는 타일이 깨져 있더라. 이것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면대 쪽에 이렇게 막 씻는 세면대 있죠. 그 벽하고 끝 부분에 또 구석탱이라서 안 보였던 이쪽에 타일이 또 깨져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크랙이 돼 있네. 이거 왜 금이가 있을까? 이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꼼꼼하게 못 봤던 부분이 짐을 다 빼고 나서 요 세 분이 확인하면서 고냉을 봤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여기 타일 깨진, 그 중개업자 소장님이 요 타일 깨진 것은 그래도 살면서 세입자분이 이렇게 좀 뭐 파손이나 된 부분이 책임 일부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수리 좀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타일 교체가, 저도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요 부분 한두 분 이렇게 타일이 깨져가지고 이 부분만 부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 벽면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너무 나온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분께 말씀드렸다면 몇십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세입자분도 나가셔야 되는데 이 비용을 내가 왜 다 해줘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거 못 봤어요. 이게 뭐 변기 커버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깨진 것도 몰랐고 저기도 못 봤는데, 이거 지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하자 같아요. 이런 의사적인 문제가 좀 언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들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집이 그 전에 이제 공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분이 들어오셨겠죠. 그때 임대인분이, 집주인분이 현장에 꼭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석구석 사항에 대해서도 사진 촬영을 다 해두시고, 혹시라도 신축 5년차 이내 아파트에 이런 무료 AS적인 이런 하자 시공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분에게 좀 사실 분에게 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제가 필수적으로 쪽 현장 가셔가지고 특히 공실 있을 때 이렇게 다 찍어 놓으시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 애매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말고서라도 그 전에 2년 전에 임대를 내드렸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 드린 걸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세입자분이 사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사진을 또 안 찍어 놓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관련돼가지고 좀 사진 좀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입자분하고도 충분하게 그 전에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긍정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요번에 임차인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잘 이게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의사처리도 되고, 저는 요 타일 크랙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기존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깨가지고 막 힘을 줘서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료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께는 제가 기존에 사신 분에게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 다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이제 들어오실 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크랙 관련돼서 이렇게 접착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도포하고 혹시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제가 전면적으로 타일 교체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합시다라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반드시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소장님과 의사소통하자. 문자로 일일이 쓰면 힘들고 전화로 통화를 하면 물론 목소리 들어서 좋겠지만 일일이 서로 바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PC 우리 보통 카톡 버전 있죠. 카톡에 이제 PC의 카톡 버전.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칠 수 있으면 편하죠. 내가 의사 전달도 확실히 되고 기록도 카톡에 남아있고 사진 자료도 주고받기에 너무 이렇게 용이하고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의사소통 하실 때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저는 보통 이렇게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이분이 나가신다고 정해지면 잔금 일주일 전, 뭐 3일 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하루 전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저는 보통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잔금 날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잔금 날에 보통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 관리비 정산도 잘 부탁드리고 특히 나가시기 전에 현관 1층 본인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또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중앙 현관 있죠. 그 비밀번호도 좀 잘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음식물 쓰레기 요즘에 카드 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발급받은 게 있으면 인수인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시는 기간 동안에 나 대신에 보통 이제 임차인 분들이 관리비에 이제 장기 수전 충당금 내게 되죠. 그래서 잘 정산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그 임차인분 계좌로 제가 입금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반드시 내부 상태를 잘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임차인, 기존의 임차인 같이 해가지고 잘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공실 상태에서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제가 카톡으로 다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좀 확인하셔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꼼꼼하게 혹시나 뭐 파손된 게 있는지 잘 좀 봐달라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현장에 못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사항 거기서 땡땡 이런 부분을 좀 수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부분이 그 세 분이 협의가 된다면 수리 비용도 소장님 이렇게 잘 조율해 주시고 제가 뭐 필요하다면 제가 다 부담을 하겠다. 또 기존에 사시는 분이 배상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협의를 하시고 서로 한 발 양보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제가 배상할 테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시는 분이 이런 부분 좀 배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보통 5분이면 끝나거든요. 짐이 다 빠진 상황에서 모든 집 상태가 확인하고 최종 이렇게 수리 관련된 여부도 거기서 확인하고 그래서 전세금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끝나고 수리 여부 내용도 다 확실히 되면 부동산 소장님 계좌 달라 해가지고 계좌를 이렇게 입금을 수수료를 보내드리죠. 저는 보통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 소소하지만 큰 돈은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스타벅스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상품을 보낸다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기라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안정기. 처음에 이사 들어와서 그날이 땡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통 한 달 정도 그 기간 사이에 이사하시면서 기존에 다음에 이사 오셨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거나 또 완벽하지 않은 이런 수리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인분이 연락이 오시면 간단한 거는 소장님이 좀 이렇게 조금 제 대신에 현장에 계시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수수료를 제가 조금 더 드리죠. 넉넉하게. 항상 그래서 겸손하고 공손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전세 낼 때 제가 소장님께 꼭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훈훈하게 제가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결론은요. 많은 계약, 잔금, 이사 왔다 갔다 또 임차인분 또 계약자 관련돼서 또 소장님들도 많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해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확실하게 특약 내용들을 체크해서 기록하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같은 거는 공식 상황일 때 반드시 사진 촬영을 많이 해주시라 꼼꼼하게 내공이 이렇게 점점 쌓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임차인분들도 부동산 분들도 저를 쉽게 물렁물렁하게 보지 않더라. 확실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자. 이 정도 체크 준비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잔금일을 딱 됐을 때 5분, 10분이면 내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라도 스무스하게 웃으면서 서로 훈훈하게 계약이 종료되고 마무리할 수 있겠더라. 새로운 또 계약도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겠더라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길었던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실제 투자 써먹어야지만 여러분들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꼭 현장에서 꼭 적용을 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겠다고 생각하시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려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